미국의 트럼프가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에 관세 25% 부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도 이제 관세 부과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이제 이 자유무역 경제가 좀 많이 위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유럽에도 이제 관세 폭탄을 터뜨릴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이렇게 되면 한국이라고 안전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결국 서로 이제 관세 폭탄 터뜨리고 하면 결국 이 무역 전쟁이잖아요. 무역 전쟁 속에서 제일 힘들어지는 나라가 중국과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중국은 대륙이고 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내수 시장이 되게 넓어서 소비를 이제 진작시켜서 자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만 한국은요 그렇지 못하죠. 5,500만 인구의 이 내수만 가지고 커버할 수 없고 이 한국 경제 전체 80% 이상을 수출로 커버하고 사는 게 한국인데, 이 해외에 이제 이 세계 경제하고도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고 하고 있는 게 한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 더욱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2025년 1월에 미 연준이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한국의 무수히 많은 주류 언론들의 기조는 뭐였냐면 미국이 금리를 대폭 인하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해서 한국 경제 살리기를 해도 괜찮다. 뭐 물가가 조금 불안할 수 있지만 경제를 살리려면 금리 인하를 서두르는 것밖에 답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또한 2025년에 현재 3%인 기준금리를 2%까지 내릴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이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지금 이제 보여지는 모습 봤을 때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드라마틱하게 내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유지하거나 되려 올릴 수도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상황은 매우 좋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이제 불법 체류자들 대거 추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되게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 관세를 대폭 물린다라고 얘기하면 돌고 돌아 부메랑처럼 미국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물가도 올라갑니다.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면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습니까? 올리겠습니까? 올릴 수밖에 없죠. 올린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의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준금리를 내리기는커녕 덩달아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 그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 혹은 인하시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라는 건 무수히 많은 대출자들 그리고 대출을 좀 받으려 하는 사람들의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다라는 거죠. 가산금리가 부과되고 금융권들이 더욱더 대출 차주자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돈 빌린 사람들, 부채를 진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진다라는 것. 그리고 정부 또한 이 정부의 부채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한 이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자 부담이 또 더 커지는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나라의 재정도 안 좋아지고 기업도 상황 안 좋아지고 가계 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체적인 난국에 이제 더 많은 희생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복지 예산들 대폭 삭감되고 뭐 지하철 요금 매년 인상하고 가스비 전기세 올라가고 담배값 올라가고 술값 올라가고 이제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의 임금 인상 따위는 없고 살아가는 삶이 더 빡세지는 거죠. 이제 900원짜리 하는 삼각 김밥 이런 걸로 한 끼 때워야 되는 이제 사람들이 대폭 늘어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와중에도 이때까지 부동산 살리기에 올인한 이 한국의 무지막지한 정책이 뭘 만들었습니까? 지금의 이 혼란을 계속 야기시켰죠. 앞으로는요 더더욱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더 험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의 이 험난한 트럼프 2기 정부 시기를 잘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관광이 뭡니까? 돈 안 들이고 돈 벌일 수 있는 이 가장 수월한 업종이 관광이죠. 우리 옆에 있는 이웃에 있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내수를 살린다고 돈을 무제한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비하라고 엄청나게 부추기는데 그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관광을 많이 하고 소비를 많이 해주면요 한국 입장에서 땡큐죠. 그런데 지금 반중인이 뭐 확연히 지랄이니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흐트려서 이 중국 관광객들을 배척하면요 그네들은 한국 안 가면요 딴 데 가면 되는 거죠. 일본 가도 된다라는 거죠. 참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이 정치적인 구호만 난무하고 이 극단적인 이 선동만 하다 보면 대한민국 경제는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중국 관광객이라도 들여와야 아무래 설화수 화장품 팔고요 이 호텔 신라 객실 채워지고
뭐 롯데관광이니 아니면 GKL이니 하나투어 관광 회사들 아니면 파라다이스 같은 곳들 그 업종이라도 좀 성장하고 해야 돈을 벌어와야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일본인들 상대로 엔화를 벌어오든 미국 놈들 상대로 달러를 벌어오든 중국인들 상대로 뭐 위안화를 벌어오든 그 전부 다 뭡니까? 애국자죠. 돈 벌어오는 사람들이 애국자입니다. 가정에서 돈 벌어오는 엄마가, 돈 벌어오는 아빠가 그 집의 가장인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시대는 결코 수월하지 않고 만만하지 않고 사는 게 더 빡세고 힘들고 많이 곤욕스럽습니다. 그런 힘들고 빡센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함부로 아무 의미 없는 우리한테 일도 도움 안 되는 반일, 반중 뭐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일본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중국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러시아하고도 마찬가지고 베트남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상대방들하고는 다 친하게 지내고 우리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북한하고도 친북하면 안 됩니까? 친북해도 됩니다. 왜? 다만 이제 아무것도 없이 돈 뜯기는 친북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친북해야 되는 거, 돈 벌 수 있는 친중해야 되고 돈 벌 수 있는 친일하고 친미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치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잘 활용하자라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지금처럼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서 한국 경제가 되게 불안해지고 위협받고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은 지금의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은 뭐다? 최대한 관광을 활성화시켜서 동남아 사람들이든 중국 사람들이든 일본 사람들이든 대거 한국에 관광을 많이 오게 만드는 것,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일정 부분은 이 경제적인 이 측면에서 바라보고 우리가 좀 유리하게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우리가 이 주장해야 될 것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대응하고 얘기해야죠. 근데 그런 것조차 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이 경제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예전에 이제 언론에다 대놓고 이 중국을 까는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되게 그때 좀 쇼크했던 게 뭐였냐면, 아니 그걸 이 고위직 관료가 그런 말을 대놓고 해서 왜 굳이 이 중국으로부터 미움을 사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진짜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뒤로 숨기고 실리를 추구하는 게 경제 관료의 이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함부로 반일, 반중, 반미, 반러시아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우리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영리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